지우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올해 평년보다 조금 일찍 삼성 갤럭시 S 시리즈가 소개가 됐죠. 새벽에 저처럼 잠 못 들고 런칭쇼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일찍 제가 직접 사용해본 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올해도 S21, S21 플러스, 그리고 S21 울트라 이렇게 3개의 라인업이 한 번에 출시가 됩니다. 6.2인치 사이즈의 갤럭시 S21, 최근 플래그십 대화면 트렌드의 반대급부로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플래그십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사이즈의 가격 접근성도 낮춘 모델입니다. 그리고 S21 플러스는 6.7인치 사이즈의 시원한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저같이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유튜브 달고 사는 헤비 컨텐츠 컨슈머에게 적합한 모델이고요. 마지막으로 S21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6.8인치로 플러스 모델과 큰 차이는 없지만 카메라에서 경쟁 제품까지도 압도하는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 이렇게 3가지로 소개가 됐습니다. 자,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제 얼굴 말고 스마트폰을 자세히, 아주 자세히 많이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번 갤럭시 S21 시리즈 디자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단연 후면 카메라인데요. 아예 카메라 전체 모듈을 묶어서 하나의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정면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이 디자인 요소가 사이드 메탈 프레임이 그대로 매끄럽게 이어져 있거든요.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일체감이 좋습니다. 균형감 있게 대각선 모서리까지 둥글게 마감한 것도 마음에 들고요. S21 울트라의 경우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카메라 개수와 레이저 AF 모듈 때문에 전체 카메라 모듈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21과 S21 플러스는 좀 귀여운 디자인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면 S21 울트라는 크기 때문인지 뭔가 진지하고 본격적인 느낌이 들어요. 카메라 디자인 요소와 더불어서 후면 마감은 세 라인업 모두 동일하게 헤이즈 마감으로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소재는 S21은 글라스틱이라고 부르는 매트한 글래스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헤이즈 마감 처리를 했고요.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실제 글래스 소재를 사용해서 손에 닿는 느낌과 묵직한 느낌이 차이가 좀 납니다. 본격적으로 카메라 하드웨어와 기능들을 알아보기 전에 3개 모델 주요 스펙들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스펙을 보면 S21과 S21 플러스가 전체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고 S21 울트라는 둘과는 또 확연히 다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각각 6.8인치, 6.7인치, 6.2인치, 자연스럽게 크기에 따라서 배터리 사이즈도 5000mAh, 4800mAh, 4000mAh로 차등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해상도는 울트라가 WQHD+, 그리고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 둘은 FHD 플러스의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건 이번에 울트라 모델은 최고 해상도인 QHD에서도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요. 전 세대의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됐습니다. 밝기도 울트라의 경우는 1500니트, PPI 차이가 나는 S21과 S21 플러스는 1300니트예요. 야외에서 사진 촬영하고 리뷰하고 사용할 일이 많았는데 이 정도가 되니까 야외 시인성은 셋 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달아서 쓰는 전용 외장 모니터도 1000니트거든요. 오히려 이걸 달고 쓰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요새는 실내에 머물 경우가 많잖아요. 눈에 안 좋다는 블루라이트도 기존 슈퍼 아몰레드 대비 50%나 줄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S21과 S21 플러스의 경우는 동일하게 전면은 1000만화소, 후면은 트리플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200만화소 초광각, 그리고 광각 카메라가 있고 6400만화소의 망원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울트라의 경우는 전면 4000만 화소, 그리고 후면은 4개의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1200만 화소 초광각, 1억 8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1000만 화소의 광학 3배 줌 망원 카메라, 마지막으로 1000만 화소의 광학 10배 줌 망원 카메라 모듈까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이저 AF 모듈까지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와의 정확한 거리를 파악해서 다양한 기능을 정교하게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리즈에서 하이브리드 광학줌이라고 이름을 모호하게 붙이면서 이게 광학줌이 맞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10배까지는 광학줌을, 그리고 이후 100배까지는 디지털 줌과의 조합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램과 저장 공간을 보면 울트라가 12기가 램에 256GB, 그리고 16기가 램에 512기가 옵션까지 선택할 수가 있고, S21과 21 플러스는 똑같이 8기가 램의 저장 공간은 256기가입니다. 울트라 모델은 이번에도 부족함 없이 정말 스펙을 꽉꽉 채워서 넣어줬는데, 전작에서 S20와 S20 플러스가 모두 12기가 램의 QHD 상대였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8기가 FHD 탑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가격을 보면 납득이 됩니다. S10부터 5G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S10 5G가 139만 7천원, S20가 124만 8,500원으로 시작가가 100만 원을 훌쩍 넘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S21은 99만 9,900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서 100만 원을 내면 100원을 거슬러 줍니다. 그리고 S21 플러스도 119만 9천원으로 6.7인치 대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S21 울트라는 145만 2천원, S21 울트라 512기가 버전은 159만 9,400원으로 이번에 늘어난 망원 카메라 모듈 때문에 아래 두 모델과는 가격 차이가 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S 시리즈의 최고 라인업이 16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작년 5G 플래그십 모델들을 생각해보면 프라이싱 전략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소비자로서는 너무 반가운 일이죠. 울트라 모델은 상징적인 모델로서 더 좋은 카메라 성능과 기능에 확실하게 더 투자할 타겟을 공략하는 모델로 포지셔닝을 하게 될 것 같고, 오히려 S21과 21 플러스는 오버스펙이었던 부분은 합리적인 수준에 맞추고 대신 가격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6.7인치 플러스 모델까지도 대화면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기 쉬워졌다는 점에서 각 라인업의 의미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울트라 모델에 무려 2개의 망원 카메라 모듈을 넣으면서까지 강조하는 스페이스 줌을 써봤습니다. S21 울트라의 경우에는 광각을 기본 배율로 해서 3배 배율이 되는 순간 첫 번째 망원 모듈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바뀌게 되고요. 10배가 되는 순간 다시 두 번째 망원 모듈로 카메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디지털 줌까지 연동해서 최대 100배 줌까지 촬영할 수가 있어요. S21과 21 플러스는 10배 망원 카메라 모듈이 없기 때문에 최대 30배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스마트폰 광각 모듈이 우리가 익숙한 풀프레임 카메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30mm 초반 정도의 화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광학 10배 줌이면 300mm.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 중에서 최고 배율이 200mm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최대 스페이스 줌으로 100배까지라고 하면 이게 3000mm 화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사진을 오래 찍었는데도 정말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전에는 100배 스페이스 줌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화각이 너무 좁다 보니까 손으로 들고 있어서는 너무 떨려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줌락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원하는 피사체를 손으로 눌러주거나 아니면 원하는 피사체를 앵글 안에 잠깐 동안 고정하게 되면 줌락이 걸리는데요. 어쩔 수 없는 망원에서의 잔떨림을 소프트웨어 보정으로 상당히 잡아주기 때문에 확실히 안정적인 프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나면 소프트웨어 보정이 자동으로 더해져서 확실히 사진을 찍을 때 보던 그 실시간 프리뷰 화면보다는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일단 기본 광각 카메라의 1억 800만 화소를 제일 많이 쓰게 되기는 해요. 특히 광량이 풍부한 경우는 1억 800만 개 화소 하나하나를 다 사용해서 정말 디테일이 끝내주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배 망원, 10배 망원은 뭐 그때그때 피사체에 집중해서 사진을 찍고 싶을 때마다 조합해서 사용하면 SNS에 올리고 그래도 그냥 폰으로 찍은 비슷비슷한 사진 같지가 않고 정말 DSLR로 찍은 걸까 싶은 다이나믹한 화각의 결과물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배는 가끔 자랑하려고 한 번씩 하거나 아니면 진짜 제 눈에 잘 안 보여서 궁금해서 찍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저 멀리 저 글씨가 보일까 싶어서 해보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잘 나오나 한번 찍어서 친구들 보여줘 보기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100배 스페이스 줌은 아직은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신기해서 테스트해보고 싶은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도 쓸만해요. 좀 진부하긴 한데 인물 사진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 기능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닌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조도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실내 회의실에서 인물 사진을 찍어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살리면서 배경이랑 예쁘게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토프 모듈이 있어서 거리 정보를 정확히 잘 캐치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머리카락과 안경같이 피사체에 연결된 부분을 잘 분리해 주도록 알고리즘이 상당히 개선이 됐다고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색 필터가 아니라 얼굴의 윤곽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빛의 방향과 그림자까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조명 효과들도 추가가 돼서 오랜만에 인물 사진 정말 신나서 오래 써봤습니다. 저는 셀카가 예쁘게 나오지도 않고 또 셀카를 잘 올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자주 좀 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싱글 테이크도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일단 촬영 시간이 기존에 너무 짧아서 원하는 장면 놓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좀 아쉬웠었는데 일단 최대 15초까지 싱글 테이크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글 테이크에서 제안해주는 AI 베스트 사진의 경우도 제법 저랑 비슷한 취향으로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또 이거는 상당히 재밌어요. 풍경을 찍고 있을 때 저도 결과물을 보고 와 자동으로 막 이렇게 소리가 나왔는데 장면 전환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난 오후에 찍었지만 마치 타임레스를 하루 종일 24시간 촬영한 것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이 계속 흐르는 효과를 적용해줍니다. 뭐 이런 효과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원하는 장면과 또 그 순간에 직접 작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아서 만들어주다 보니까 재밌는 결과물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러니까 스토리 공유도 할 수 있고 재밌게 잘 썼습니다. 이거 진짜 쓸만해요. 이번에 영상 촬영 기능 중에서 디렉터스 뷰라고 해서 여러 개 카메라의 프리뷰 장면을 먼저 보면서 선택하듯이 여러 화각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영상은 원테이크 영상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컷을 따로 찍고 그걸 다시 합치는 편집 작업을 거쳐야 완성본이 되는데요. 디렉터스 뷰는 마치 카메라의 여러 화각의 렌즈를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촬영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면 일단 전면의 내 이미지도 화면 속 화면으로 나타나서 함께 촬영할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후면의 다양한 화각의 프리뷰를 한 번에 보면서 이 중에 지금 찍고 싶은 피사체에 가장 적합한 화각을 실시간으로 선택하면 그것들이 한 편의 영상에 교체되면서 촬영이 돼요. 하나의 피사체를 찍더라도 다양한 화각을 조합하게 되면 보기에 지겹지도 않고 연출료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할 때 꼭 최고 화질을 무조건 찍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디렉터스 뷰를 기본으로 두고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바꿔가면서 찍으니까 따로 편집 프로그램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카메라 기능 중에서 실험실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실험적인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AI 지우개, 이거 재밌습니다. 기존의 포토샵에 있는 복제 스탬프처럼 주변 이미지 영역을 대신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의 수정 방법은 앱에도 많이 있는데요. AI 방식으로 사진에서 피사체를 선택하고 그걸 주위 배경에 맞게 없애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해보니까 분명히 잘 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와 설마 이런 것도 하겠어? 하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아직은 제 예상이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다소 복잡한 배경에서는 좀 힘든 게 당연하고 좀 간단한 풍경에서 피사체를 없애는 경우는 감쪽같이 잘 작동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전선이나 전봇대가 걸리거나 아니면 풍경 사진을 깨끗하게 찍고 싶은데 사람이나 자동차가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꼭 있는데요. 지금도 쓸만하지만 이 기능이 나중에는 실험실이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도 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완전 카메라 기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요새 구글 듀오나 줌을 활용해서 화상회의 정말 많이 쓰잖아요. 리뷰하면서 화상회의 할 일이 있어서 써보니까 일단 TV나 모니터 중에서 미러캐스트 지원하는 모델과 미러링으로 사용을 하면 이게 꼭 무슨 국제회담 하는 것 같아요. 폰이 아니라 큰 TV 화면으로 보고 또 소리도 TV에서 나오다 보니까 진짜 대화하는 듯 하면서 또 스마트폰은 거치해 두고 랩탑으로 회의록 적고 자료 보면서 회의하기도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 팁인데요. 화상회의 하다 보면 꼭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집 정리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인물 사진 찍으면 얼굴만 예쁘게 따주고 잘 하니까 영상통화할 때도 내 얼굴을 좀 깨끗한 배경에 합성해서 보여주면 안 되나? 그러면 집 치울 필요 없고 딱인데. 네, 됩니다. 배경 컬러 변경도 되고요. 흐리게, 선명하게 등등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뒤에 어제 마신 맥주캔 있고 한 거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루머로 한번 들어보셨죠? 드디어 S 시리즈에서 S펜이 지원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S21 울트라 모델만 지원이 돼요. 노트처럼 안에 펜을 수납하거나 밖에 마그네틱으로 장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에 와콤 모듈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갤럭시 탭의 S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트에서 잘 쓰던 삼성 노트의 기능들도 그대로 S21 울트라에서 쓸 수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 S21 울트라용 전용 펜도 곧 출시가 되고 또 펜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써보고 노트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내부에 수납이 불가능한 게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의 새로운 라인업이 함께 소개가 됐습니다. 작년 버즈 라이브가 오픈형 노이즈 캔슬링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번에 버즈 프로는 커널형으로 이 작은 이어버드에 각각 마이크가 총 3개씩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소리 듣기 강도 조절이 4단계로 설정이 가능해요. 사람이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는 강하게, 또 조용한 카페 같은 실내에서는 약하게 설정하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버즈 프로가 대화 중인 것을 감지해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꺼주고 주변 앰비언트 사운드를 들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환을 해줍니다. 이게 잘 될까 싶었었는데 목소리가 들린다는 조건 말고도 귀에 연결되어 있는 내 턱의 움직임까지 동시 충족을 해야지 발동이 돼서 상당히 정확하게 동작해요. 생각보다 더 유용하더라고요. 이 기능은 항상 켜두고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버즈 프로는 제가 좀 더 사용을 해보고 또 자세한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가 되고 또 한 번에 3개의 라인업을 써보고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기능 하나하나에 대한 리뷰는 제가 다시 만들기로 하고요. 일단 제가 짧지만 써본 느낌으로 이번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는 이전과 동일하게 3개의 라인업을 유지했지만 또 이전과는 다르게 각 모델을 선택할 만한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 메인폰으로 써보면서 디테일한 소식들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나는 합리적인 소비자니까 S21을 사야겠다. 나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21 플러스를 사야 되나? 아니지. 나는 테크 유튜버잖아. 카메라는 써봐야지. 울트라를 사야 되나? 다 사야 되나?